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실시된 33번 빈칸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64.2% 3위로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이 3월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 33번 이 빈칸 문제가 저에게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한 번에 답을 찾지 못하고 두 번 또 세 번 보고 나서 또 그리고 선택지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선택지에서도 고생을 하면서 풀어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이 부분을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풀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냥 뭐 스킬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충분한 경험, 충분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 선택하는 능력, 이렇게 뽑아내는 능력이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이 뽑아내는 능력에서는 버리는 능력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뽑아내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와 이 시간 투자가 많이 되어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뽑아낸 정보를 가지고 연결해서 이성의 기능, 논리의 기능을 합쳐서 답을 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단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인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이 단어 자체는 다 개념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이 단어가 다 별개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그럼으로써 뭐가 생기냐? 종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종합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는 분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가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이 탄생하죠. 또 한 문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탄생함으로써 이게 바로 명제가 되는 것이고,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생각도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이 두 문장 또 다른 문장들이 이렇게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결속. 이 결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한 패러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가 인정을 받게 되면 지식이 되고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죠. 원리가 되고 또 지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 33번 이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perceive distance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 개념이 나오고, 이게 뭐냐? 인지된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인지된 거리하고 반대인 것은 바로 실제 거리, actual 혹은 real 혹은 물리적 physical distance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분석이죠. 그럼 이 녀석은 또 뭐냐? 또 어떤 개념이 또 있냐? 갑자기 또 글로벌 리미테이션이 나옵니다. 글로벌 리미테이션. 또 이러한 개념이 또 나와요. 단어가 나와요. 또 이거는 또 스카이예요. 이 스카이. 더 스카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한계가 하늘이래요. 또 이게 또 the same distance래요. same distance. 동일한 거리래요. 이렇게 어때요? P가 생기고 Q가 생기고 P가 생기고 Q가 생기고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밑에 보니까 visual space라고 합니다. 또 밑에 보니까 visual surfaces래요. visual space, visual surfaces. 굉장히 어렵죠. 또 오늘의 핵심 단어인 the farthest plane이라는 또 어려운 또 이 개념이 나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느냐? 또 visual angle이라는 또 개념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 끝나느냐? size constancy라는 또 이런 개념이 나온 거죠. 이런 엄청난 개념들이 이렇게 막 나온 것이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면서 PQ의 가장 어려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습이 이게 막강한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이게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이런 개념도 이야기도 다 어렵습니다. 사이즈 컨스턴시라는 개념도 어렵고 글로벌 리미테이션도 어렵고 이 스카이 하나 알겠네. 스카이 하나. 그렇죠? 뭐 비주얼 스페이스 이게 뭐야? 비주얼 서페이스가 뭐야? 프라디스 플레인이 뭐야? 비주얼 앵글이 뭐야? 이런 수많은 개념이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엄청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선택지는 쉬우면 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내려가는데 이거는 선택지도 막강합니다. 막강.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렵게 풀었습니다.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뭐 쉽게 딱 풀었다고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될 거는 physical distance, real distance, actual 뭐 실제 거리와 인지된 거리. 이 인지된 거리는 저는 배경 지식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자, distance와 size도 있었고, 요 farthest plane, 요 farthest plane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farthest plane이 가장 여기서는 핵심 단어입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farthest plane이라는 것을 넘어갔을 때, farthest plane 안에 있었을 때가 이 대조의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된 거리와 물리적 실제 거리를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자, 오늘 한 땀 한 땀 공부하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the farthest, 가장 먼 플레인, 이건 평면이라는 뜻입니다. 평면. 가장 먼 평면. 조금 이따가 플레인에 대해서 또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 평면이라는 게 뭐지? 당연히 모르죠. 자, 이거는 개념이에요. 개념 단어인데 뭐라고 주장했냐? 이 개념이 말하기를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요. 거리를. 근데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를 달, 태양 이런 걸 다 태양 안에 있는 거 보이거나 달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에 한계가 있죠. 대신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를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무한히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km라든지 10km도 너무 멀죠, 여러분. 저는 1km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략 1km라고 합시다. 1km 정도가 우리가 제한이라고 합시다.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냐, 얼마나 멀리 있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리가 1km 정도 된다고 합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진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먹이를 먹거나 우리가 잡혀 먹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를 인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달을 하는 거죠. 대신 이 1km라는,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1km라는 거리가 넘어가면 우리는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화론 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뇌의 가소성, 그러니까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들어갈 에너지를 생략함으로써 여기에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뇌의 가소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까지는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비주얼리, 실제적으로 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냥감을 막 달려가면서 쫓아갈 때 이 거리감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beyond, 뭘 넘어서는 거죠. 이러한 인지된 플레인, 이게 플레인이라는 거죠. 이게 플레인. 이게 이게 평면으로 보는 거, 평면. 2차원 평면으로 보는 거, 이걸 평면으로. 이 평면을 넘어가면, 자, 이건 거리 감각이에요. 이거를 지금 저는 이렇게 가로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90도로 올리면 하늘이 되고 90도로 내리면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 보는 것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하면, 이걸 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하늘이 되고
땅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리의 인지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 평면을 넘어가 버리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물체가 자,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이거 넘어가 버리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여기 뒤로 물러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뒤로 물러서다. 더 멀리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이 이동, move away 하는데 예를 들어서 farther, 더 멀리 away 하는 게 아니라 거리상 더 멀리 퇴각하게 보이는 게 여기서는 사람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동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리감 상실 뭐가 생겨요? 거리감이 상실이 생기는 거죠. 거리감을 상실시키는 대신에 뭘로 보인다? 그렇죠. 점으로 보이는 거죠. 점으로. 뭘로?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 사이즈가 작아지는 걸 보는 거예요. 거리감의 상실이 돼요. 이 면, 이 플레인이 넘어가 버리면 거리감이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 사이즈 컨스턴시. 저도 이거는 그날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가 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었죠. 사이즈, 자, 컨스탄시는 컨스탄시라는 것은 이거는 불변성이죠. 변화하지 않는 상수니까 불변성, 상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성을 얘기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 불변성, 항상성. 사이즈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굉장히 키가 큰 친구고 B라는 친구는 키가 좀 작은 친구라는 우리가 사전 정보를 알고 있어요. 누가? 뇌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사전 정보 알고 있어요. 그러면 5m에서 A가 나타났어. 3m에서 A가 나타났어. 혹은 7m에서 A가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사이즈가 바뀌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3m 갈 때와 5m 갈 때와 7m 갈 때는 실제로는 이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작아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크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왜요? 뇌가 이러한 항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해서 항상성을 뇌가 실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항상성이라는 건데 그건 우리의 능력이에요. 뭐 하는 능력?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물체를 인지해요. 동일한 사이즈로 뭐 할 때? 그 물체의 거리, 우리로부터 물체의 거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3m, 5m, 7m 혹은 7m, 5m, 3m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A라는 친구 또 B라는 친구가 7m 이거 사전 정보 우리가 뇌가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이즈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이 사이즈 동일성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요 1kg 예를 들어서 1kg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있어요. 큰 뭐 메모드 코끼리 같다고 칩시다. 이 코끼리가 잡으러 간다고 칩시다. 인간이 사냥하러. 막 사냥하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웠다 하겠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 사이즈가 불변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이 면 안에서는. 근데 면 밖에서 이 1kg라는 이 면이 넘어가 되면 이게 점점 이게 멀어지면 이 녀석이 거리감이 멀어진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크기가 작아진다. 자, 이해되셨나요? 크기가 작아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farthest plane. 이게 farthest plane이라는 거예요. 이게 farthest. 가장 먼 면, 평면을 넘어가면 size constancy. 이 size constancy가 깨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size constancy라는 것은 자,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냐? 물체가 인지가 돼요. 어떻게? 그 사이즈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same size. 동일한 사이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변화가 있어도 어디에서 거리상 변화가 있어. 7m, 5m, 3m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리에 변화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동일한 크기로 보는 것이 이게 크기 항상성 혹은 크기 불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자동차를 동일한 사이즈로 보죠. 자, 이게 조금 자동차가 가까이 올 때나 조금 멀어질 때 어떤 거리 안에서 그렇죠. the farthest plane 안에서. 자, 이제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이 그림을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 우리 각막은 잘 보셔요. 조금 제가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G라는 것이
G라는 것이 이거는 실제죠. 우리 각막에 가까이 있으면 각도가 크죠. 각도가 크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비주얼 앵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각도 보이죠? 이 가까운 각도는 이 각막의 상에 크게 이렇게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 크게 각도가 반사가 되죠. 이게 먼 거는 이렇게 작게, 요 색깔 보세요. 이게 작게, 각도가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이 비주얼 앵글이 작아지죠. 이건 작아지면, 비주얼 앵글이 작으면 크기가 작았고, 비주얼 앵글이 크면 크기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거는 실제 각막에서는 구별을 했어요. 각막에서는 요건 작은 거고, 이건 큰 거고, 다시, 각막 실제에는 요거 작고 하는데, 우리 뇌가 이 G가 같은 것으로, 크기가 같은 것으로 사이즈 컨스탄시를 유지하는 거예요. 뇌가 뭐 하는 거죠? 그죠? compensation, 보상을 하거나 adjustment, 조정을 하는 거예요, 뇌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원래는 이 크기가 다르죠. 근데 어때요? 이 각막에서는 작게 하는 거예요, 작게. 근데 우리의 뇌가 쥐의 크기를 정보를 갖고 있죠. 코끼리의 크기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는 크게 인지하는 거고 쥐는 작게 인지하는 거죠. 이 사이즈를. 실제는 거리에 따라서 얘는 같아야 돼요. 같은 크기로 보여야 되는데 이거 각막이 같이 보였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한계, 인지 한계. 자, 이게 뭐냐? 개념이에요. 이것도 개념인데 the farthest plane의 개념이에요. 자, 이론적인 이 boundary예요. boundary. 이 이론적인 boundary, 아까 말씀드렸죠. 이 plane, the farthest plane 넘어가면 여기 한계점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한계점이라고 하면 더 쉽겠어요. 한계점.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나온 과학자는 이거를 면이라고 본 거죠. 플레인이라고 본 거죠. 플레인으로 2차원적으로. 자, 물체가 더 이상 사이즈 컨스턴트를 유지하지 못해요. 여기 넘어가 보면 왜 그래요? 뇌가 피곤해. 요거까지 다 하려면 피곤해. 그러니까 뇌가 딱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각막에 비친 앵글, 비주얼 앵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뇌가 adjustment, compensation을 하지 않는 거죠. 자, 됐죠? 대신에 자, 내 오브젝트들은 뭘로 보여? 슈링크하게 보여. 그냥 크기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더 멀리 여기서 더 멀리 막 이동할 때, 자, 우리의 이 시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작겠죠. 더 멀리 갈 때마다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점으로 보이는 거죠. 자, 무엇보다는 컨스턴트 인지된 사이즈, 항상 인지된 사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된 사이즈의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그렇죠. 사이즈 컨스탄시가 되는 거죠. 이것보다는 더 멀리 이동할 때 어떻게 보여요? 슈링크, 사이즈가 슈링크하게 보여요. 여기는 사이즈가 슈링크한 거고 여기는 사이즈가 컨스턴트한 거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걸 어떻게 보면 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벽. 한계, 제가 점이라고 표현한 거고 한계점. 여기는 면으로 표현한 거고 이 과학자는. 자, 이제 비주얼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 비주얼 스페이스는 자, 무한하지 않아. 여기까지가 비주얼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비주얼 스페이스. 뒤에까지 가게 되면 무한한 거잖아요. 비주얼 스페이스는 여기까지만 되는 거니까 플레인 전까지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뭐가? 비주얼 스페이스가. 시각 공간이. 그래서 어떤 물체? 특정한 포인트, 이게 뭐예요? 리미트죠. 리미트. 여기를 a certain point라고 한 거죠. 여기서는. 이 녀석이 넘어가 버려. 그러면 뭘로 인지하겠습니까? 자, 같은 거리로 거리감이 상실돼서 그냥 다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리감 상실.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 모두가 인지가 돼요. 뭐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하늘이라는 평면에. 자, 이거를 90도로 Y축으로 회전을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조금 줄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태양이 엄청 멀리 있죠. 그쵸? 태양이 엄청 멀리 있어요. 그리고 달이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구름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스카이가 여기 있어요. 스카이가. 그럼 이걸 전부 다 뭐예요? 이게 farthest, the farthest plane. 자, 그 다음에 여기가 limit로 보는 거죠. 리미트로, 글로벌 리미트. 근본적이고, 이제 전반적인 한계로 보는 거죠,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서 특정 포인트, certain point로 보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나 원래는 거리, 실제 거리는 어때요? 다르죠. 굉장히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평면으로 다 이렇게 같은 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보인다? 점으로 보는 거죠. 점으로. 작은 크기, 토이처럼 보는 거예요. 토이처럼. 이 녀석들이. 왜요? 뇌가 거리감을 상실하고 뇌가 조정을 하지 않아. 이 거리를 측정을 안 해요. 그냥 포기. 그래서 이 녀석이 시야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그 시야각대로 보기 때문에 거의 시야각의 차이가 거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면으로 전부 한 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소화, simplification 하는 거예요. 뇌가 simplification 하는 거예요. 잘 안 써지네요. simplification 하는 거죠. 뇌가. 에너지를 안 써요. 이 먼 거리에 있는 거는 그냥 쭉쭉쭉 이 farthest plane에 다 있는 것으로 simplificat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adjustment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ompensation 하는 거죠. 뇌가 compensation, 보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visual space. 그러니까 이거를 자, 세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farthest 이게 plane이라 그러면 이게 스페이스가 우리가 비주얼 스페이스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는 비주얼 스페이스가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사이즈가 컨스턴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사이즈 컨스턴시가 안 되는 거죠. 한계가 되는 거죠. 리미트가 제한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엔 시야각. 자, 시야각은 방금도 설명했지만 요 크기가 요렇게 와서 여기에 각막 여기 상에 이렇게 맺히는 거죠. 이게 시야각입니다. 이게 시야각. 자, 시야각이라는 것을 또 왜 배우면, 이거는 왜냐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계산할 때 우리가 시야각을 이용하잖아요. 자, 시야각이라는 것은 각이에요. 각. 자, 한 물체가 자, 서브텐드 이 단어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서브텐드가 선생님들 설명 안 하실 텐데,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각이 있잖아요. 이 각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요거를 대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변에 대해서 이거는 대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면에 이 각이 된다. 자, 이 별에 이건 대각이다. 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물체가 자, 눈에 이 물체가 있잖아요. 이 물체가 눈에 이렇게 대는 거, 이렇게 쭉 대는 거, 이렇게 됐다요. 이렇게 대는 각. 이제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제 우리 서브텐드도 이해한 겁니다. 자, 물체가 더 멀리, 더 깊이 이동을 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recede죠. recede. 더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멀리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비주얼 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 비주얼 각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요 오브젝트들이 작아지게 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플레인이다. farthest plane이다. 그러면 어떻다? 거리감을 상실한다. 왜요? 뇌가 거리감을 상실해. 포기해. 에너지를 안 써.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시야각이 작아지는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조정을 안 해. adjustment 조정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compensation 뭘 보상도 하지 않아. 그런데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코끼리의 크기, 쥐의 크기, 친구의 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리고 미터 이렇게 거리감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사이즈의 컨스턴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사냥감을 빨리 잡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자, within이에요. 맥락 안에. 자, farthest plane 이러한 구조 안에 이쪽이 되겠죠. 이쪽. 이 안에 있으면 오브젝트가 어떻게 보여요? 더 스몰하게 보여. 왜요? 뭐 때문에?
줄어드니까 비주얼 각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나 이게 줄어드는 이것 때문에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픽스된 거리에서 인지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시야각이 여기 보면 자, farthest plane 안에서는 물체가 어때요? 점점점 작아지죠. 왜냐 이 farthest 안에 요 점점점 이렇게 이동하면 시야각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작아지겠습니까? 시야 각도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픽스된 거리를 계산해요. 이걸 고정 거리 뭐 3m, 2m, 뭐 10m라는 그런 거리로서 인정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가 거리감도 측정하고 다른 기타 요소들도 참조해서 만들어낸 건 뭐예요? 사이즈 컨스턴시를. 자, 그다음 자, 플레인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플레인은 첫 번째는 이 평평한 면을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비행기도 있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차원이에요, 차원. 그다음에 뭐 2차원, 3차원 할 때, 그다음 이제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 visual space 아까 보였죠? 이게 플레인이라고 하면 이게 또 farthest plane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비주얼 시각이죠. 이거를 제한하는 거. 여기까지 딱 제한하는 비주얼 스페이스의 제한, 인지된 제한값이라는 거죠. 인지된 제한값. 여기까지가 그쵸? 여기가 지금 the farthest plane이니까. 자, 7번은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subject라는 뜻은 뭐냐? 아래에 놓여 있다는 뜻인데 subject가 첫 번째 뜻은 주제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통제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참여자, 실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머에서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verb, 동사의 행동을 수행하는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subject는 뭐뭐하기 쉬운, 이라는 뜻이고, 뭐뭐하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영향받기 쉬운 이라는 뜻이에요. vulnerable. 뭐뭐하기 쉬운, reliable. 일부러 다 찾아서 쓴 겁니다. 쌤이 여기 찾아서. 뭐뭐하기 쉬운, 영향받기 쉬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be subject to 이렇게 쓰기도 하고 be subjected to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영향받기 쉬운, 다시 영향받기 쉬운. 자, 그 다음에 in the sense of that 이거 나오면 thank you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게 나오면 이 녀석을 즉 다시 말하자면 in other words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rephrasing 하는 거예요. rephrasing 혹은 that is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 자, 이 구는 자, 명확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명확성. 그다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뭐예요? 앞에 나오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to the extent that 뭐 some 뭐 이렇게 some 여기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 개념을 좀 더 나는 설명을 더 할게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 rephrasing 나왔죠. 즉 나왔죠. in other words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쉬겠죠. 자, 그는 굉장히 자린고비예요. 그래서 이 자린고비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자, 그가 불필요한 소비를 회피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하고 추상적인 것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중력 아래에서 다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쓴다. In the sense that. 이거 굉장히 쉽죠?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개념이. 저도 실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쉽게 푼 문제 아니고 한 3번 정도 해석을 했고 또 선택지에서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나오는 순간 실제 거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인지된 거리, 물체의 인지된 거리가 뭐냐? 그것도 굉장히 멀리 있는,
자, 옵저버로부터, 여기가 옵저버가 있지 않겠어요? 이 옵저버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물체의 인지된 거리는 여겨진다. 종종 여겨져요. 자,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져요. 뭘로? 몇몇 이 글로벌의 것은 유니버셜, 여기서 유니버셜 전반적인 한계점에 영향을 받기 쉬워요. 무슨 뜻이냐? 이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다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세 번째 하면서 이해가 됐죠. 요 한계점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점.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가 영향을 받기 쉬워요. 이 글로벌 리미테이션, 요 전반적인 스페시픽, 어떤 고정되고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그래서 글로벌이 온 거예요. 유니버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리미테이션을 어느 정도 준다. 자, 그게 뭐냐? In the sense of that. 즉, 다시 말하자면, 다시 rephrasing 하자면, 해, 이렇게, 해래, 이게 달, 그 다음에 별, 이런 태양이 모두가 인지가 되는데, the sky, 다운표 있잖아요? 이걸 sky,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90도로 뒤집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달이나 별은 엄청 멀리 있잖아요. 그 다음 태양도 엄청 멀리 있고, 이 구름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 녀석들이 요 면으로 이렇게 이 면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이즈인 것처럼, 즉 동일한 거리에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아니고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스카이가 바로 뭐다? 그렇죠. 이 벽이다. 여기서 이 스카이가 벽이 되는 거죠. 리미테이션이 되는 거죠. 어렵죠. 물론 처음에 이 문장을 하나 딱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뒤에를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자, 다시 할게요. 인지된 거리, 실제 거리가 아니고, 실제 거리는 이 거리가 실제 거리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뒤집어 보면, 이게 옵저버가 여기가 있고, 집이 여기 있고, 그다음 또 집이 여기 있고, 산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달이 있고 이렇게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 거리가 50m. 자, 이 거리가 그래서 1km. 산 이렇게 되고, 여기가 산이 여기가 10km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계점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집이 있고, 또 혹은 또 집이 또 있고, 여기가 산이라고 하면 이게 한계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됐나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 거리는 이러한데, 우리가 인지되는 거리, 훨씬 멀리 있는, 업적으로부터 훨씬 멀리 되어 있는 인지된 거리는 못막이 쉬워요. 제한에 영향받기 쉬워요. 자, 즉 다시 말하자면 요 녀석들이 태양이라는, 하늘이라는 이 글로벌 리밋에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인지된다, 이런 뜻이죠. 자, 또 중요한 단어에 this observation, 이 중요하고 특별한 이게 관찰이라는 거죠. 이 관찰은 개념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이라는 것은, 자, visual space, 시각 공간, 여기 시각 공간이 되죠. 시각 공간은, 자, 어떻다? 오픈, 끝없이 쭉 이렇게 이렇게 무한한 것이 아니라 오픈된 게 아니라 visual surface, 여기서 이게 surface가 된 거죠. 평면으로 묘사한 거. 그래서 surface를 쓴 거예요. 그래서 visual surface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limitation이라고 한 거고, 이거를 sky라고 한 거고. 자, 되셨죠? 이거는 끝난다. visual surface, 즉 sky에서 끝난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림을 그리는 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이거 꼭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요 사람 이제 나왔네. 이게 별표죠. 왜 별표죠? 그렇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요 개념 덩어리, 이게 가장 강력한 P죠. 이 가장 강력한 이 P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 전문가가 요약을 딱 해놨잖아요. 이 사람은 10년, 20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비주얼 공간이 끝없이 오픈된 게 아니라, 그렇죠? 무한한 게 아니라 비주얼 스페이스, 2차원, 이 평면에서 끝난다는 거죠. 하늘에서 끝난다는 것. 이거를 뭘로 봤냐? hard, 아주 단단한 리미트라고 본 거죠. 유연한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단단한 리미트라고 얘가 명명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 요 사람들이 드디어 나오네요. The farthest plane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을 설명하자면, 자, 좀 지우고, 자, 4번. 자, observe, 보여진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럼 물체를 보는 것이 보여진 물체, 관찰된 물체가, 관찰된 사람이 걸어가요. 어딜 넘어가죠? 자, 이게 뭐예요? 이 farthest plane, 여기서 말한, 그렇죠. hard limit를 얘기하는 거죠. hard limit, 이 hard limit의 이 plane은, 자, 그것이 뭐예요? 요 물체들이죠. 이 물체는 더 이상 인지를 못하는 거죠. 뭘로? 이게 점점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further가 중요한 겁니다. 더 further하게 이렇게 쭉 사라지는 게 아니라 recede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인지를 안 해요. 우리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recede하게 인지를 한다고요. 거리를 인지해요. 거리감을 인지하는데 여기는 거리감을 상실해요. 거리감을 상실해. 진화론 쪽으로 상실해. 됐죠? 점점 더 멀리, 점점 멀리 가는 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로 인식한다? 그렇죠. 사이즈가 어떻게 한다? shrinking 한다라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되셨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중요하고 특별한 이러한 observation, 이러한 발견, 이렇게 보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죠. 자, 이거를 만약에 높은 타워니까 이거를 돌려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하늘에서 여러 가지 달, 예를 들어서 별, 구름, 비행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스카이잖아요. 이 스카이라는 평면에 다 리미트 됐죠. 그리고 이쪽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비주얼, 그렇죠.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리미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더 farthest plane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거리감이, 그렇죠. constancy 되는 거죠. 여기는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안 되는 거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사이즈가 컨센트가 비주얼 스페이스거든요. 여기는 어때요? 뇌가 어떻게 한다? adjustment 한다. adjustment 하고, 그렇죠. compensation, 보상을 한다. 제가 일부러 쓰는 거, 이 단어 출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가 조정이 되는 거죠. 하늘로 봤을 때, 이게 옵저버가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옵저버가 있으면.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를 180도인가요? 이렇게 쭉 돌려보면 이 높은 것이 되는 거죠. Look down from the 높은 에펠타워. 에펠타워처럼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심지어 이 하우스가 이게 달이고 이게 별이라고 보면 그라운드라는 것은 스카이라고 보면 아래로 보면 뭘로 보이겠습니까? 마치 그것들이 토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장난감처럼 보이잖아요. 달도 크기가 그렇게 즉 슈링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슈링크하게. 주로 사이즈가 여기는 사이즈가 슈링크했다나 사이즈가 슈링크했다. 자,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즉 슈링크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 추정컨대 뭐 때문에? 자, 데이가 뭐예요? 그렇죠. 카나 이런 하우스, 별, 달, 구름, 태양, 이 녀석이 인지가 돼요. 거리로 인지돼. 어떤 거리로 인지되겠습니까? farthest plane, 아까 말했지만 sky, 여기 sky가 있죠. sky.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요 거리로, 거리감이 상실된 거죠. 이 거리로, the farthest plane의 거리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지가 되기 때문에 토이로 보이고 슈링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대한다고 했죠. 대하다. 자, 태양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굉장히 각도가 작겠죠. 1도도 안 되겠죠. 이런 각도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도는 이 거리가 어떻겠습니다? 실제보다 더 먼 거리죠. 우리가 인지하는 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거리가 훨씬 멀잖아요. 훨씬 더 먼 거리에 해당되는 훨씬 먼 거리에 해당되는 그냥 뇌가 어저스트먼트하고 컴펜세이션을 하지 않는 이 시야각에 대는 것만 하는 거예요. 뇌가 참여를 하지 않아. 각막에 맺히는 상으로만 땡겨오는 거예요. 거기 각막에 갇히는 실제 거리, 각막에 있는 앵글, 그렇죠? 비주얼 앵글로만 이 크기를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자, 다시. farthest에는 거리로 인식한다고요. sky의 거리, 요 전부 다 요 거리로, 요 거리가 다 똑같은 걸로, 같은 거리라고 인식을 해. 그러고 동시에 우리 눈이 이 각 앵글이 생기잖아요. 앵글, 비주얼 앵글의 크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의 크기로 보니까 비주얼 앵글로 보니까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작게 보이는 거죠. 그 각도로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뇌가 조정하고 뇌가 컴펜세이션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컨스탄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arthest plane이라는 녀석은 바로 뭐다? 이 farthest 이 plane이라는 녀석은 바로 뭐다? 그렇다. Q다 이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farthest plane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지만 너무 쉽죠. 답은 자, 리미트죠. 제한이죠. 제한. 자, 뭐를 유지하는 데의 제한인가요? 크기를 유지하는 거죠. 크기를 size constancy의 제한점, 제한선이 되는 거죠. 제한면. 이해됐나요? surface가 되는 거죠. surfaces.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빈칸 선택지를 이제 분석을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시간 엄청 걸렸습니다. 자, 보시면 farthest plane이라는 녀석은 요 farthest plane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plane 요거 이 녀석은 비주얼 스페이스가 이잖아요. 비주얼 스페이스의 이 영역, 거리가 무한한가요? 이 비주얼 스페이스가 무한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없어야죠. 제한된 거죠. 이렇게 바운디드, 제한된 거죠. 여기까지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바운디드로 고쳐야만이 맞는 것이 되죠. 혹은 굉장히 어렵게 내면 여기 프로브를 디스프로브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를 넣어서 비주얼 공간에 제한된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치면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굉장히 이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두 번째, farthest plane이라는 것은 farthest plane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size constancy는 여기가 size constancy가 되는 거죠. 이 size constancy의 인지의 한계점, 한계선을 표시하는 거죠. 그럼 2번이 맞는 거죠. 또 이것도 제가 다르게 고쳐보면 이 farthest plane은 리미트, 제한하는 거죠. 뭘 제한하나요? 인지된 거리를 제한하죠. 물체의 인지된 거리를 제한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이 물체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 작게 보이죠. 멀리 갔을 때 이 오브젝트들이 이 제한을 넘어가서 이렇게 far away, 더 멀리 이렇게 recede, 멀리 퇴각하게 되면 퇴각하는 것보다 더 작게 보이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물체의 인지된 거리를 한계선이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걸 넘어갔을 때 이렇게 점점점 거리감으로서 recede, 작아지게 보이는 게 아니라 크기가 작아지는, 사이즈가 작아지게 보는 거죠. 멀리 이렇게 쭉 이렇게 move, 이동, move further, move를 더 멀리 이동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리감이 상실돼요. 멀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감이 상실돼서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슈링크한다. 사이즈를 appear small로 하게 한다. 이 지역에서는 appear small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쓰기 싫으니까 이거 사이즈 컨스턴시로 여기는 이 개념 덩어리로 이걸 표현한 거고. 그래서 답은 2번. 자, farthest plane이라는 녀석은 자, 어떻다? 물체가 선명성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요거죠. farthest plane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할 때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고치면 물체가 정상으로 보이죠. 어떨 때까지는. 그렇죠. 접근할 때까지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할 때까지는 노멀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컨스턴시가 있게 보인다. 사이즈 컨스턴시하게 보인다는 것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farthest plane 이렇게 있으면 자, 물체가 더 크게 보인다. 자, 뭐 할 때? 자,
이 farthest plane을 넘어가요. 이쪽 지역으로 이동할 때 move, beyond 했을 때 더 크게 보이나요? 이게 더 크게 보이나요? 물체가? 그렇죠. 작아지게 보이죠. 스몰러하게 보여야죠. 자, 쉬링크하게 보여야죠. 자, 이해됐나요? 예, 스몰로 쉬링크하게 보여야죠.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이게. 그 다음, 5번째. 이거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 보시면, farthest plane이라는 녀석, 요 farthest plane 이렇게 있으면, 자, 참조점이죠. 이것도 참조점이라고 볼 수 있죠. reference 포인터가도 볼 수 있죠. 그쵸? 근데 뭘 계산하냐? 정확한 거리를 계산한다는 거리 계산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고치려고 고치기 어려웠는데, 이 포인트점인데, 뭘 위한 포인트점이냐? 정확한 거리를 하지 못해요. 자, 정확한 거리인지를 뭐가 넘어가게 되면, 그쵸? 특별한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 정확한 거리감, 거리 인지감을 망가뜨리는 이 한계점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번에는 이 perceptual boundary, 인지의 경계선, 요걸 바운더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바운더리가 뭐보다는, 자, 이 메트리가 기하학적이잖아요. 실제 거리죠. 실제 거리의 찬접점. 자, 거리에 대한 실제 거리의 찬접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거 인지의 제한점이 되는 거죠. 인지의 제한점이 돼요. 자, 그걸 넘어가게 돼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모든 물체가, 자, 이것도 distance,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distant, 거리가 어떻다? 같게. 여기 있는 것이 다 거리감이 상실돼서 거리감을 같게 보고 이 시야각에 의해서 크기가 슈링크하게 보인다. 이 얘기죠.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하셔야 되겠죠? 자, 글의 단서. 여기서 어려웠어요. 글의 단서는 이 farthest plane인 것은 한계점이었죠. 그쵸? 이 한계점. 그래서 sky였죠. 그리고 한계점이었고, 동일한 거리였죠. 그리고 visual space가 요 visual space가 되고, 이 녀석은 sky가 되고, 그쵸? 또 hard limit이 되고, 또 farthest plane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farthest plane이 넘어가면 이렇게 쭉 멀리 이동,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쭉쭉쭉쭉 멀리 이동하는 걸 못 봐요. 못 보고 사이즈가 슈링크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A, B 대조 설명 다 드렸고, 트랜지션 시그널 뭐 특별하게는 없었는데 예를 든 거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구조는 어때요? 그렇죠. 이거를 크게 within farthest plane, 그죠? 더 farthest plane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게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했죠, 여러분. 기본은 실제적인 거리와 이 인지된 거리의 차이라는 기본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텍스트 구조는 A가 A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farthest plane에 대해서 이 글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즉 인지 거리가 바로 뭐가 중심이 된다? 이 farthest plane이 이거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A가 A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farthest plane일 쪼갠 거니까 이 farthest plane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지된 거리가 있는데 이 인지된 거리는 farthest 안쪽이냐 farthest 뒤쪽이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굉장히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아주 좋은 문제죠. 저 인지거리. 자, 제대로 인지되면 더 멀리 이동하는 것이 인지가 되겠죠. 이건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farthest, 이게 안쪽, within 상태죠. within. 그렇죠? 인지거리. 그 다음에 사이즈의 constancy가 유지가 되죠. 이거는 사이즈 constancy가 유지가 되는 거고. 자, 글로벌 리미트, 요거 이게 글로벌 리미트, 요걸 얘기하는 거죠. farthest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카이도 되는 거고, 비주얼 스페이스가 무한하지 않고 동일한 사이즈가 되는 거고, 비주얼 스페이스의 끝이 되는 거고, 스카이가 되는 거죠. 이 farthest plane이 되고, hard limit이 되는 거고, 인지의 리밋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거고, 이거는 within, farthest within이 되고, 이제 여기는 farthest 이쪽을 설명하는 거죠. 이 farthest plane을 넘어가면 더 이상 further away, 거리감이 이렇게 쭉 이렇게 멀어지는 거,
더 멀어지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슈링크 사이즈가 슈링크 그러니까 사이즈 컨스턴시가 무너지는 거죠. 자, 마치 그 토이처럼 보이고 슈렁크하게 보이는 거고, 자, 대는 거죠. 각도를 여기 뒤로부터는 실제 각도를 대기 때문에 이 각도를 대한다. 각도를 대다. 각도를 대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 슈링크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perceive 4개 나왔네요. distance 4번, farthest plane 4번, object X부터 sky, shrink, observed, observation, observer, size 나왔고요. disobservation 2번 나왔어요. disobservation, this farthest plane, this day가 3번, weather, i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대조는 실제 사이즈와 실제 거리, 그 다음에 인지된 거리와 이건 뇌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뇌가 작용. 자, 이 farthest plane 넘어가면 뇌가 작용하지 않고 그냥 각막에서 비친 상, 이 앵글, 비주얼 앵글에 따라서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자, moving further away, 그렇죠? moving further away, 점점 멀리 가는 건 이쪽이죠. 이건 점점 moving further away, 이게 further가 중요해요. ER 점점 shrink size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점점 멀어지는 거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shrink 사이즈가 shrink 하는 거고. 비주얼 스페이스가 오픈되지 않았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서페이스에서 끝나는 거죠. 이게 surfaces, 비주얼 surfaces죠. sky죠. 사이즈 컨스탄스고 여기는 사이즈 컨스탄스의 인지가 한계가 되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주제 제목은 farthest plane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거는 인지적인 경계가 되고 비주얼 경험에서 그 다음에 shrink, 얘가 shrink가 되는 거죠. shrink, 여기는 recede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나오면 좀 대박이죠. 거리와 사이즈의 그러한 환상이 착각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이즈가 어떻게 실패해요. 어떻게 되니까 perceptual constancy, 일관성, 이거 항상성, 인지적 항상성의 한계죠.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는. 자, farthest plane이라는 것은 사이즈 constancy가 어때요? 깨지는 곳이죠. 여기가 깨지는 곳, 여기가. 이것도 굉장히 좋죠, 여러분. 자, 단어에는 크기 방향이 있고 선명함이 있고 소속 집합이 있다는 거 굉장히 기본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